이날 이변의 연속이었어요. 맞아요. 런던은 확정 짓고 호치민은 확정 짓고 T1과 PRX 떨어지는 재밌는 거를 보여준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동심 쪽에서. 그래서 뭐지? 근데 갑자기 담비가 네온이라고 파란 머리가 하나 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면 안 되는 머리가. 저 좀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요원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차라리 진짜 아니,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발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바쿠스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SRINASRI님 I love TS 발로란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경기가 끝나고 호치민에 가는 팀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쵸. 정말 바쁘고 힘든 치열했던 경기인데 저희 또 한 주평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아 명경기 있었다 아니면 난 남기고 싶은 멘트가 있다 그런 거 같이 한 주평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있었던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죠. RIQ와 글로벌 e스포츠의 경기입니다. 2대 0으로 끝나긴 했지만 맞아요. 제 기억 속에는 양쪽 다 엄청 준비를 해서 감독들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냥 그래서 개명경기. 네, 그래가지고 막 와 이게 한 수 한 발 늦으면 지고 한 발 빠르면 이기고 요런 진짜 한 수 차이로 이기고 지고의 라운드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브리지도 보시면은 되게 박빙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 진짜 주거니 그러니까, 박거니 이게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때 제가 중계하면서 숨 넘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두 번째 펄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거니 박거니 했었고요. 네. 조합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글로벌 e스포츠 브리즈, 세이지 운영법 이런 거 프로스트가 잘 준비해왔고 아직까지는 카운터를 제대로 맞아서 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뭐 브리지나 펄, 특히나 펄은 운영의 격차라든지 뭐 하비에케의 운영들, 콜들 뭐 이런 것도 너무 완벽했었고 팬맨도 마찬가지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한주평 한번 세일님부터 해주시죠. 무난한 경기, 살짝의 준비성 차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난한 경기라고 하면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네네. 싶었는데 경기가 뭐 재미없었다, 무난무난한 경기였다가 아니고 무난했다는 게 스코어는 2대 0이지만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했던 경기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박진감이 넘치는 거죠. 비슷했던 경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난한 경기가 아니고 그쵸. 박빙의 경기죠. 아 박빙! 이상한 한국말이 문제가 많네. 박빙! 아 내가 원했던 단어가 박빙이야.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람하고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지금. 박빙의 경기. 근데 디테일의 차이 약간 네, 디테일에 있다. 진짜 살짝. 네. 자, 저는 뭐 한주평 역시나 항상 기대되는 G의 경기. 맞습니다. 세일님이 매번 하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제가 한 주평 2개 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뭐 너무 워낙 경기가 재밌었고 무난했어가지고 근데 뭐 핵심은 또 브리지가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이때도. 자, 이어지는 이날의 두 번째 경기가 풀센스와 키움 DRX의 경기였는데 아 이때 그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줄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솔직히. 예, 로터스도 13대 9, 프랙처 13대 7. 이게 집보이가 진짜 미친 듯이 날뛰고 프리미는 말도 안 되는 에임을 보여줬던 그 날이었고 그리고 이게 또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헤르메스가 갑자기 기용이 됩니다. 그쵸. 얼마나 잘 할까라는 기대감도 왜냐면 바꿀 정도면 맞아요. 저는 근데 원래 뭘 예상했냐면은 헤르메스 기용이 프링을 다른 롤로 돌리려나? 그러니까 원엔트리라거나 아니면은 뭐 네온 안 쓰는 맵들, 뭐 현미 원제트 이런 맵들 쓴다고 하면은 사실 프링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원래 감시자 출신인데 척후대도 해요. 그러니까 감시자 척후대 지금 엔트리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에게 감시자를 맡기고 바이퍼를 시키려나 프링에게? 이런 프리롤을 주기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날 네온 주는 거 보고 아 그럼 다른 이유 때문인가 보다. 근데 그게 경기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경기력으로 안 나왔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빈보님처럼 조합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 최근에 좀 폼이 올라왔나 보다. 바꿀 정도면 기대해보자 하고 봤는데 기대한 만큼 좀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주평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프리미가 날뛰어서 이 판을 잡은 건 맞는데 네. 어쨌든 이때 뭘 했냐면은 그 헤르메스가 원래 이 자리 용이었잖아요. 체인버였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그 전에 중계 때도 이 자리는 사실 원래 체인버나 킬조이보다 요즘 바이스를 많이 쓰는 게 네온에 대한 카운터를 바이스 말고 칠 수 있는 게 없다. 그쵸. 강제로 진입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를 프리미랑 집보이가 바이스 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하늘로 날아갔잖아요. C사이트 그냥. 이거에 다 털려가지고 게임이 맞아요. 이게 아예 못 막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로터스는 진짜 엔트리의 파급력 그리고 집보이의 파급력도 보였던 맵이고 프랙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반전이 9대3으로 끌려가는
순간 되게 일방적인 경기겠구나라고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날은 KRX가 이기길 바랬고 예측도 KRX 쪽으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헤르메스 선수의 기용에 대한 이유도 못 보여준 채로 좀 끝났던 아쉬운 경기였고요. 자, 한 주 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턴만 기다리자. 그리고 괄호하고 풀센스의 전략. 이게 사실 아까 이제 빈모님이 이게 경기 설명할 때 이제 뭐 로터스도 얘기하셨고 프랙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프랙처 공격 전반, 풀센스가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한 대부분을 DRX 조합에 있는 척후대가 브리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포 척후가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풀센스가 디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프랙처 하면 공격하면 뭐 1사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디폴트를 진짜 많이 하면서 그 브리치에 뭐 진탕 삥 하면서 한쪽 전진 먹어서 딱 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풀센스가 기다리면서 킬을 따고 시작하는 라운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풀센스의 전략이 프랙처에서 특정 지어서 한 턴만 기다리자 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챙겼던 맵이 생각이 나갔고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저의 한 주 평은 모든 예상이 빗나간 날. 사실 이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르메스가 기용이 될 줄 몰랐고 기용이 된다는 이유도 그냥 감시야만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프링의 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게임 결과도 2대0일 줄 몰랐고 그쵸. 저는 이날 그냥 모든 게 좀 당황스러웠던 그러니까요. 날로 좀 기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날인데 이게 설마 했지만 현실로 왔었던 PRX와 G 경기 한번 경기 내용을 한번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밴빅은 그 G가 프랙처를 밴하고 PRX가 헤이븐을 밴했었던 그쵸. 그리고 G가 브리즈를 픽을 하면서 네 재밌게 흘러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때도 그렇고 이 전에도 그렇고 G는 그 브리즈의 조합은 이대로 가고 그냥 운영법 또는 디테일들만 그냥 더 깎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전 한 줄 평을 할 때도 G 브리즈 때 이 조합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아직까지는 카운터는 안 당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브리즈를 하면 G가 항상 이겨요. 지금까지는. 네, 이날 PRX가 G의 브리즈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분석을 해서 준비를 했고 피스톨도 카운터 치려고 했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보고 G도 얘네가 가만히 있지 않구나. 프로스 감독도 알렉스라면 분명히 우리의 습관들을 알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주긴 했지만 경기 내용들은 좀 바뀌었었던 느낌이고 그리고 로터스는 진짜 역시 로터스는 뭐 진짜 역시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진짜 그냥 할 말도 없이 그냥 뭐 something 뭐 그냥 다 뭐 다바이 바이스 하면 저는 로터스 하면 아직도 다바이 바이스 셀프빙 이런 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셀프빙은 프랙처도 있었고 로터스도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로터스도 있었어요. 기억나요. 아무튼 근데 로터스는 그래도 PRX는 로터스 맞아요. 상대하면 잘했지만 인도하는 빛이랑 아크장미 더블빙으로 막 이렇게 잡아먹는. 네, 로터스가 편해요 그냥.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펄에서 저는 압도적인 오더 차이가 났던 게 저는 펄이라고 봅니다. 그냥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났었던 펄이었고 역시나 조합자 간의 격차가 좀 킬조이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뭐 바이스 장점은 있지만 좀 그랬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가.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당연히 볼 때는 몰랐죠. 경기 보느라. 근데 이제 끝나고 밴픽을 봤거든요. 이게 마지막 두 개의 밴이 G가 스플릿을 밴해요. 그럼 어센트 펄이 남는데 이제 사실상 PRX가 펄을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본 게 G가 스플릿 밴하길 잘했다. 왜냐? 이 전에 페렉이랑 G랑 만났을 때 G가 페렉 스플릿한테 털렸거든요. 그거를 경험 삼아 여기에서 이 밴을 스플릿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 만약에 G가 어센트 또는 펄을 밴을 하면 페렉은 분명히 스플릿을 가져가고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PRX 공통적인 게 헤이븐도 약점이었는데 극복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G에 비해서 이제 뭐 좋은 상황 아니다라고 내부적인 판단에서 헤이븐을 밴한 거고 역대 경기 때마다 PRX가 저희 머릿속에는 어센트를 해도 막 이상한 조합들. 왠지 알아요? 그때 한창 테오 메타 때 RRQ가 어센트 존나 잘해갖고 RRQ만 어센트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센트 안 했어. 맞네. 그 시기 때 좀 G가 잘 노릴 수 있었던 그런 맵밴픽 구도였고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았었고요. 이날 끝나고 나서 팬맨이 유도탄을 안고 얼싸안고 막 울려고요. 막 들어가지고 막 유도탄 선수 막 들어가지고 막 캐리했죠. 그리고 시작 전에 저희가 이게 화제가 됐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졌다. 10번 만에 이겼다. 두 자릿수 패배까지는 안 갔다. 창단 이래 최초로 마스터 진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완전 안전빵으로. 네, 맞습니다. 자, 한 주 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연님 먼저. 밴픽으로 이겼다. 전주에 털린 스플릿을 뺐다.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했던 얘기. 스플릿 한번 털리니까 G한테는 스플릿을 털리기 싫어서 밴을 해버렸다.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빈보님은요?
명장을 넘어선 띵장. 이거 뭔 의미죠? 그냥 이제 프로스트는 알렉스 뛰어넘었다. 알렉스도 명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알렉스랑 뱀픽 구도 싸움에서도 이겼고 게임 내용으로도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로스터 자체가 팬맨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던 선수냐 그런 느낌이 다 짜집기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짜증겠죠. 그러니까 네임 밸류가 PRX보다 높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꾸린 팀원들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이거는 뭐 이제는 인정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자, 이어진 다음 경기도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T1 대 풀센스의 경기였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그 요 경기인데 네. 이게 페렉 T1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날 이변의 연속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이 런던을 확정짓고 호치민을 확정짓고 T1과 PRX 떨어지는. 그러면 아래쪽에 이게 보면은 한국 팀 세 팀이에요. RRQ도 있고 농심도 있고 KRX도 있고. 아우. 이래서 지옥에서 이때 8일까지만 해도 야 9일날 어떻게 하냐 9일 경기여가지고 난리 났었죠 진짜. 네. 또 이번에도 풀센스가 펄을 고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팀들은 T1의 펄이 만만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풀센스는 그냥 이들이 원래 잘했거든요 이 맵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한다기보다 그냥 본인들이 잘해서 우리도 고른 것 자신 같고. 있다. 예, 맞아요. 그리고 T1도 로터스가 자신 있으니까 로터스 고른 거예요. 왜냐면은 풀센스가 했던 로터스가 되게 심플했거든. 맞아요. Z 레이즈로 그냥 QQ 상승기류 순풍으로 가지치기 무시하고 C 러쉬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그때 아까 뭐 한줄평 했을 때도 그냥 잘은 했어. 압도적으로 이겼어. 하지만 분석하기가 어려운 전략들이 나온 거는 상대적으로 아니기 아니었어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생각으로 로터스를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펄 자체는 저는 초반에는 그냥 프리미에게 찍겠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빗사이트 오퍼 들고 프리미가 롱레인지로 그냥 버즈 점프하는 거를 아니 저 아직도 기억나요. 버즈 무빙이 안 좋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석에서 버즈 선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중계진들끼리 잘한다 얘 진짜 잘하는데 얘는 완전 진입수다. 그러니까 분위기수 있잖아요. 오도수 얘는 진입수다. 그쵸. 왜냐면 진입을 해 죽는 게 아니고 잘 버티고 킬까지 하기 때문에 그치.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타격대로서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요즘 폼이. 요즘 그냥 잘 싸워서 끝이 폼 아니잖아요. 졸라 올라와가지고 진짜. 근데 뭘 못해. 점프하면 픽, 무빙하면 죽고 릴볼 써서 돌아도 죽고. 진짜 완전 프리미한테 일선이 다 끊기니까 펄이 망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버즈 선수가 이제 B 갈 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B에서 B 공격일 때 버니압을 하면서 기둥까지 가는데 맞아요, 그 기둥 뒤에서 한 번 점프픽처럼 느껴지는 버니압을 딱 할 때 오퍼로 빡 하고 잡는 걸 보고 버즈 선수면은 멘탈 나간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미스여서 내 무빙 이상에서가 죽은 게 아니거든. 맞아요. 다 잘했어. 근데 잘했어, 그냥 진짜 잘했어. 프리미가 네. 그냥 와 그러니까 이런 앵글이에요. 오퍼가 더블도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 이미. 이런 거 성능하잖아. 이런 장면, 이 장면도 경이롭습니다. 리테이크 할 때도 보시면은 이 앵글, 이거 어떻게 잡더라고요. 이런 장면들,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제트로는 저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희가 프리미 오퍼 깡오퍼 이거 보고 충격받았던 게 그냥 이거 깡오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집중력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대표적인 장면인데.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설계가 드론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크루즈가 밑에 깰 준비하죠. 안 걸려 이러면 오퍼에 대한 타이밍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와 오퍼를 안다는 건 아니야. 누군가 있을 수 있다 저기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프리미 스코프한 상태로 봐서 그렇지 버즈 선수 입장에서는 그 기둥 뒤를 엄폐를 쓰면서 맞아요. 뻐니압을 하면서 점픽하는 느낌으로 간 건데도 저렇게 따이면은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게 사이트를 채우는데 이거를 와 다시 봐도 욕 나온다. 와 근데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아무튼 이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나왔다. 맞아요. 프리미. 그리고 로터스도 풀센스가 준비를 진짜 잘했더라고. 전 이거를 좀 말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T1이 아마 그 이때 경기 때 보시면은 3스택 B사이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제가 KRX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기류 순풍 이런 러시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을 C를 안 가고 오히려 잔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풀센스가 단순하지만 조합을 바꾼 건 아니고 뭐 방식을 바꾼 건 아니지만 그냥 얘네들이 예상을 하고 아마 C스택이나 C를 막는 뭔가를 할 거다라는 거를 스시보이 코치가 알았는지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로터스까지 준비성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되게 심겁게 저는 반대로 신겨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겨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어진 네. 한줄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해요. 살살의 프리미 형. 전 사실 뭐 로터스도 로터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펄에서 찬양하듯이 프리미의 네. 오퍼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자 이제 보여줘 글로벌에서 형의 실력. 그치. 먹힐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요. 이제 T1을 넘었기 때문에 네. 잼키는 실패했거든요. 그쵸. RRQ의 기대와 퍼시픽
한국 팬들의 기대를 가져갔는데 잼키는 실패했는데 그래도 프리미 형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제발 좀 알렉스의 남자가 될 뻔했던 프리미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날의 두 번째 매치죠. RRQ와 DFM의 경기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나 또 그 크레이지가의 오더 또 한번 빛을 발했고, 그리고 사실 요즘 들어 잼킨이 조금 제 기준에서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뭐 킬을 많이 한 건 둘째치고 잼킨의 오퍼가 좀 다시 잘 맞기 시작하지 않았나. 왜냐면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 야츠카가 오퍼 쓸 때 좀 좋아했고, 어텀 선수도 처음 왔을 때 요루하면서 오퍼 썼을 때 좋아했고, 뭐 잼킨은 오퍼를 자주 써요. 근데 요즘 들어 좀 잘 안 맞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안 남은 거는 잘 안 네. 맞았던 뜻이거든요. 근데 요날 경기 때는 오퍼가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이날 사실 경기 내용은 뭐 엄청나게 재밌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저는 아니었어요. 네. 예상대로였는데 좀 경기가 길어졌다. 그리고 이제 세일님이 좋아하는 야츠카가 확실히 에임은 좋구나. 근데 이게 이날 터지나 했는데 터질랑 말랑하다가 이제 끝나서 빠졌죠. 마지막에는 힘이 빠졌죠. 이날 뭐 카에드 에이스에 뭐 야츠카 맞아요. 에이스 뭐 난리 났어요 네. 다들. 아카메 선수도 잘했어요. 네. 아카메 선수 잘했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DFM 얘기를 하자면은 야츠카 척후대가 좀 아까워요. 아직도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용 선수 포지션처럼 KRX에서 좀 그 뭐 체인버를 시키면서 땅을 먹으면서 샷으로 좀 이겨봐라, 요런 포지션을 야츠카가 하면 좀 어떨까라는 뭐 의견이 좀 아직도 남아 있긴 한데 뭐 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센트에서 뭔가 보여주고 진짜 야츠카 카에드 둘이서 만드는 그림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면서 진짜 RRQ가 무너지나 했는데 역시나 RRQ의 브리즈는 브리즈였고, 위기는 있었는데 중요한 건 잼킨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맞아요. 버텨냈고, 로토스는 사실 크레이지가이가 베트남에 대한 그 열망, 갈망이 만들어낸 라운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DFM에게 많은 일본 팬들이 사실 글로벌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또 못 갔어요. 확실히 RRQ는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팀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힘이 더 나는 팀이구나라는 네. 거를 이날 좀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저부터 한 주평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사실 저에게는 큰 임팩트는 없었기 때문에 넌 못 지나간다. 전투력 측정기 RRQ. 좀 안타까웠어요. 거의 다 됐는데 떨어진 DFM이었고요. 제 한 줄 평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잼킨 오퍼 플러스 크레이지가이 오더 굿. 단순했어요. 저는 이날 보면서 사실 진짜 단순하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브리즈에서 잼킨인지 네온을 하면서 네네. 오퍼를 들었는데 수비할 때 A 더블 도어에서 그 실각 막 이런 걸로 피킹하면서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원래였으면은 삥 끌어치기 하다가 놓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종종 나왔는데 그날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로터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뇌 쥐어짜면서 오더하면서 캐리하는 크레이지 가이. 자, 이어지는 다음 매치가 KRX 대 농심이었는데 와, 저 이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맵 뱀픽보다 요원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보시면은 그 1맵은 담비의 슈퍼 하드 캐리가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근데 이것도 현민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왔으면은 더 일찍 끝났어야 됐어요. 그쵸. 원래는. 담비의 캐리를 현민이 뒤에 옷자락을 잡으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놀랬던 게 이날은 다시 용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펄에서 현민이 분위기를 만들고 프링이 붙잡아내면서 사실 맞아요. 비등비등해졌고 오히려 농심이 애매했었죠. KRX가 연승을 이어가면서 이거 진짜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농심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두 라운드를 따면서 이겼죠. 그리고 놀랬던 게 이날 그 재밌는 거를 보여준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농심 쪽에서.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저는 스플릿을 DRX가 잘 골랐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농심에겐 되게 악몽 같은 맵이에요. 왜 이래 옛날에 실수가 많았던 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은 스플릿이 나오길래 그러면은 담비가 레이즈라고 프란시스가 네온 하겠다. 근데 갑자기 담비가 네온을 하고 파란 머리가 하나 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면 안 되는 머리가. KD에는 문제는 없는데 사실 요루가 보여준 특별한 게 있느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프란시스 선수가 요루를 과연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 뭐 수비 때 TP 보내놓고 초반 오퍼로 뭐 킬 따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 TP 너프, 이 요루의 너프로 인해서 진짜 원래 우리가 아는 이 담비 네온 프란시스 요루의 운영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못 나오니까. 자, 이어진 헤이븐도 놀랬던 게 또 요루가 네,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똑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농심 분들한테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는 저도 알겠거든요. 이때도 뭐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요루의 너프로 인해 뭐 새로운 뭐 전략이 탄생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너프를 이용한 옛날에 있었던 전략 운영을 그냥 마이너스 15초 있는 상태로 그냥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쉽지 않아요. 이게 네, 많이 타이밍 어렵지. 잡는 게. 뭐 이길 가능성 모멘텀이 없었냐 이때 발생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제 기억에 이게 아마 깡해체였을 거예요. 빅사이트 깡해체 한번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요게 그걸 거고 이어지는 라운드가 이게 매치가 되면서 그대 졌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애초에 전반전에
이렇게 끝난 게 문제였죠. 뭐 이게 아쉽다 요거는 결정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10대2가 10대2가 솔직히 말해서 KRX한테는 너무나도 큰 여유를 준. 저 좀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요원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진짜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뭔가 맥이 너무 빠진다. 그리고 하나 더 타임아웃 타이밍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과 코치님과 뭐 친분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좀 농시 팬분들도 그리고 농시 관계자분들 이해해. 저는 지금 빈본이 아니고 발투어에 있는 그쵸. 빈본이라고. 저도 해설자가 아니니까 그냥 뭔가 농심 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진작에 흐름을 한번 끊어야 되지 않나 하는 타이밍도 안 눌러. 이 경기는 양쪽 다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용의 재등장, 요루의 재등장. 근데 지면 떨어져. 저는 세일님의 한주평을 어떤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세일님의 반대편을 할 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터미 대장간 오픈, 용 당금질 시작. 과연 몇 강 될까? 뭐 제가 예상해 볼까요? 요루 왜? 요루는 왜 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괄호 웨일레이도 똑같다. 이건가요? 뭐 거의 비슷해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고 테일님이 요루 얘기할 줄 알고 저는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다른 걸로 좋습니다. 한 거예요. 좋습니다. 네네. 뭘 보여주는 걸 원하는지 알겠지만 보여주지 못했다. 뭐 비슷해요. 뉘앙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경기를 본 사람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자, 다음 경기는 오늘 있었던 경기입니다. T1과 RRQ의 경기. 오늘 경기는 이제 두 팀이 이기면 호치민 시티는 우선 가는 거야. 네, 맞아요. 하지만 런던은 확정이 아니에요. 호치민 가서 그 로어에서 한 번 더 이겨야 마지막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건데 T1, 페렉 둘 다 지금 솔직히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이게 반대가 돼야 돼. 원래는. 그치. 원래는 RRQ는 역시나 이제 스플릿밴. 왜냐면 이제 워낙 본인들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이거는 T1도 프랙처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벤픽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무난한 것 같고 요즘 들어 프로 오면서 브리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브리즈에 뭐 다 자신이 있나? 왜 다 브리즈를 고를까? 왜냐면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브리즈에 있어서의 이 팀들의 퀄리티가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하니까 디테일보다는 사실 에임으로 충분히 비벼볼 만한 맵이거든. 제가 볼 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어쨌든 헤이븐은 사실 발렸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RRQ가 픽을 했는데도 발렸어요. 그냥 버즈에게. 왠지 아세요? 버즈 졸라 잘했고요. 웨일레이가 있어요 또. 근데 헤이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헤이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몬jet을 믿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사실 그냥 운영이나 엔트리 싸움, 그러니까 운영 가기도 전에 그냥 엔트리 싸움이 그냥 말린 거라서 이거는 끝난 거고 두 번째 로터스는 몬jet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저는 이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스택스, 메테오가 좀 살아난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RRQ 가져왔는데 브리즈는 사실 김구택의 날이었습니다. 캐리. 진짜 짐승택 부활. 로터스에서 시동을 걸고 요거 지고 나서 조졌다. 왜냐면 이제 오퍼 쿨 돌고 잼킨이 쪼이기 들어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2라운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고 근데 이게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스택스가 뭐 3대1 클러치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잖아요. 클러치 개 많이 했어요. 쉐리프 개 잘 쏘고 막 헤이븐 때부터 쉐리프로 막 캐리하려 그러고 뭐 오늘 진짜 스택스 선수 미쳤고 제가 볼 때는 T1은 뭐 준비를 잘했고 준비를 잘했다 못해 스택스가 KO가 날뛸 수 있는 판이었던 것 같고 그 반대 브리즈를 준비한 RRQ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된다. 그냥 잼킨이 제트라면 안 되나. 그냥 몬옌 네온 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 이 조합으로 보시면은 그 어퍼 라운드, 로우 라운드 오늘도 다 졌거든요. 전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몬옌에게 네온을 주고 그냥 트웬트리 제트 네온 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발언 좀 평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이번엔. 또 너냐 브리즈 나 좀 보내줘라. 그냥 이거는 RRQ 입장입니다. RRQ에게 브리즈는 진짜 최악의 맵이고 최악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냥 안 좋아요. 그냥 킥오프 때부터. 그냥 아까 빈모님이 말한 그냥 무난한 맵이어서 T1이 골랐는데 T1은 준비를 좀 더 잘했고 RRQ는 그냥 진짜 그냥 됐네 하는 맵이 걸린 거죠. 그냥 뭐 RRQ에게는 그냥 악몽이에요. 그냥 브리즈가. 왜냐면은 킥오프 때 3연봉 당해서 브리즈 때문에 날아갔지. 지금도 크레이지가 호치민 가냐마냐 이러고 있는데 브리즈가 져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냥 제트 좀 하지. 이게 얼마나 뭐가 완벽히 준비가 됐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똑같은 조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한주평은 버텍스 이타다키마스. 경기 리뷰 대충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버즈는 요즘에 많이 폼이 올라와서 잘했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오늘만큼 엔트리로서 날뛴 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택스까지 올라와 준 날.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였죠. PRX 대 키움 DRX였는데 이 또한 접전이었습니다.
대접점. 그리고 이게 어센트가 저는 PRX의 발목을 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센트가 PRX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조합을 보면서 근데 이게 조합 옛날에 썼던 조합인 거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얘네 준비 안 됐다. 졌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요루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나 머릿속에 쥐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했냐면은 픽 보자마자 선공인가? 근데 선공도 아닌 거예요. 선수빈 거야.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선공 때 뭐 생각했냐면은 원래 찡이 많이 했던 게 A메인 장막 올려서 부스팅하고 연막 가려서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럼 언더에다 텔 보내서 텔 타고 그 자리에서 양각구도 이거 하나?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똑같은 게 피스톨 있겠잖아요. 제가 다음 멘트 뭐라 했냐면은 얘 저지 사가지고 B메인 락걸 거다. 똑같이.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작년 그 파리챔스 그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저희가 이때도 이겼어요. 또 DRX가 이때 제가 분석을 뭐라 했냐면은 그 세이지 월이 녹기 전에 계속 막으면서 요루가 텔 타서 복귀한다. 바이스 월 열리면 요루가 땡긴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15초 그거에서 시간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센트에서 바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옛날에 원래 했던 조합이고 너프 된 거는 맞아, 인정을 할 거야. 그래도 얘네는 이거 한 거지. 야 바이스 세팅 존나 짜증나니까 월로 빼자 그냥. 너프된 요루라도 쓰면서 분신 보내서 월 하나라도 빼면서 하자. 왜냐면 월을 실제로 이렇게 미드로 분신 보내고 뭐 B맨으로 분신 보내고 이런 걸 몇 번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조합을 유지해서 갖고 왔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외의 것들은 빈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새롭게 이 조합을 준비해온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브리즈는 또 KRX가 조합을 바꿔오면서 카운터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은 맨날 저희가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브리즈 얘네 미드 컨트롤 진짜 잘한다. 사실 브리즈는 그냥 내용 필요 없고 그냥 이건 준비성의 결과물. 근데 저는 스플릿이 내심 불안했거든요. 안 가길 바랬어요. 안 가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스플릿이 13대1. 그냥 이거는 경기 내용을 크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피스톨 라운드 지고 나서 쭉 오늘의 스코어 결과는 이게 결과는 쪽으로 13대0을 맞았지만 이 피스톨을 만약에 이겼더라면 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 모멘텀이랑 분위기가. 네. 그리고 어센트도 사실 이 피스톨을 이겼더라면 이게 반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오늘의 승부는 피스톨 때문에 갈린 것 같아요. 페렉이 13대 8로 이겼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거의 몇 분 동안 얘기했던 조합의 똑같음과 특별하게 달라진 전략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KRX 그리고 팽소동 감독님이었으면 조금 피스톨을 한두 번 이기면서 여유가 생겼더라면 무조건 간파하고 이겼을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한두 라운드 못 이긴 것 때문에 그 스노우볼이 굴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주평 방금 내용과 동일합니다. 피스톨이 중요한 이유가 제 한주평입니다. 제이슨 형 네온 더 해줘. 저는 진짜 꼭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지난주 경기에서도 그랬고 포세이큰 선수가 네온을 할 때 너무 벅차올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네. 오리지널 네온 나왔을 때 이제 포세이큰이 네온을 담당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도 잘했고 그때가 아마 알비 선수가 이제 DRX에서 네온을 할 그 시절 때였는데 요즘에 다시 포세이큰이 네온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담비와 또 다른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잘해. 근데 뭔가 약간 선수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네. 제이슨만의 좀 있긴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경기까지 이제 한주평을 다 했는데 남은 경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쵸. 저희가 승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호치민에서의 경기 결과만이 남았어요. 빈몽과 세일 나눠서 한번 저희가 승부 예측을 또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바견이 집 나간 관계로 시바견 거는 어차피 악각지할 그걸로 할 거기 때문에 알아서. 시바견은 나중에 와서 하면 돼요. 네. 어차피 정해진 답이기 때문에 거기는 스탯으로 하는 거라 변명 없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동시에 할까요? 좀 위에 거는? 미안해.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G. 내가 볼때 시바견 또 아닌데 이러면서 또 아닌데 이러면서 무조건 G예요. 네. 자, 이거 몇 대면? 저 2대0. 아니야. 2대1. 2대1? 저 2대1. 왜냐면은 또 프리미 형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대0. 오히려. 저는 프리미한테 한번 흔들려서 프로스트가 헤이! 하고 이제 한번 기강 잡고 정신 차려서 이제 이긴다. 오케이. 자, 그럼 풀센스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민입니다. T1 PRX.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저는. 저는 왜냐면 오늘 폼이면 저는 오늘 KRX 전에서 PRX의 약점들이 노출이 많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없진 않거든요. 호치민 가서 지금 한 3, 4일 정도 있지 않나요? 어센트, 브리즈 모든 걸 바꿀 수 있냐? 그리고 또 헤이븐도 필벤이니까 헤이븐은 뭐 버린다 치면은 빈분님 방금 말한 뭐 네. 그 무조건 고쳐야 되는 맵들. 저는 그래서 T1이 이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이게. 제 거 먼저 보내놓을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늘의 버텍스 폼이면 PRX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호치민 가면 장소도 달라지고 셋업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는데
그 폼이 그대로 나올까? 전 나온다고 봐요. T1이 글로벌 대회 경험이 없으면 제가 그거 말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5명 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맞아. 생각을 한 게 T1 2대0. 아 나랑 다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기도 2대0이긴 해요. 아 그래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전 이거예요. 여기 풀맨 퓨어 5예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센스랑 이런- T1이 이제 그랜드 파이널에 있는 G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팀 한 팀은 또 런던을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오케이, 살짝의 오케이. 보탬이 있긴 합니다. 있다. 네, 오케이.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풀센스가 BO5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BO5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전 T1이 그랜드 파이널 간다. T1이 그랜드 파이널 가고 3대1입니다. 나랑 똑같네.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맵 뱀픽 권한이지 결승은 G가 G가 두 개가 있습니다. BO5여서. 그래서 저희가 결승에 퍼시픽 결승을 보면 3대 떡도 나온 적이 많죠. G랑 T1 어디가 이길 것 같나요? 저는 T1이 이길 것 같아요. 몇 대면? 풀꽉. 이것도 똑같네. 프로스트 감독도 엄청 준비를 해오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 있는 맵들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G도 사실 노출이 됐어요. 많이 T1 선수들과 감코진이 노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IGL이 있고 다 뇌를 잘 굴리는 선수들도 있고 감코진의 준비를 뱀픽을 예측을 해올 것 같아요. 저도 G 선수들이 아마 첫 경험에 BO5이기 때문에 맵 뱀픽 권한이 2개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여유롭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경험의 중요성들. 아무리 프로스트 감독도 사실 다전제에 대한 강점들을 드러낸다 이런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모든 맵을 다 해야 돼요. 이러면 5개 맵을.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뭐 그래도 G가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니까 아예 못 이긴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좀 정배는 T1이지 않을까. 그리고 KDG 감독이 그 이번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에 몰리는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려면 그런 경기를 이겨내야 우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스테이지 우승이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의 중요도.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을 했다고 보거든요. KDG 감독이. 지금 위기예요. PRX 첫 위기예요. 극복해. 풀센스 다음 위기예요. 극복해. 그러면 저는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KDG 감독 말대로 되는 거죠. 제일 큰 위기가 뭐 사실상 페렉전이죠. 왜냐면 그것만으로도 우선 이기면 페렉이 제일 큰 위기이자 뭐 잘하면 뭐 마지막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G전 할 때는 진짜 아까 빈부님 말한 것처럼 솔직히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3대2로 한 게 이거는 3대2 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대2 T1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프로스트 감독이 운영하는 팀은 너무 또 특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주어지고 BO5면은 다 완벽하게 5맵을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상대팀이 좀 T1이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T1을 골랐어요. 과연 저희의 예상이 이대로 맞아 떨어질지 결승은 G와 T1이고 3대2 결승이 나올지 저희가 요거 저장해서 한번 커피빵 커피빵 하죠. 렛츠고. 네, 오케이 커피빵 렛츠고. 렛츠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전달드려야 될 소식이 있는 게 이번 호치민 그 로드쇼에는 제가 안 갑니다. 전 안 가요. 뭐 결승- 아쉽게도 이제 갔으면 좋겠지만 네. 갔으면 이제 시바견도 같이 가서 컨텐츠 찍으려고 맞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터분들과 라이브를 코스트리밍 여기서 제가- 하세요? 네, 아니면 맨날 여기서요. 집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요. 여기서요? 네, 당신도 와야 돼요. 그래요? 시바견도 올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를 준비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하시죠. 맨날 뒷구방에서 보는 것처럼. 15, 16, 17일날은 3일 내내 저희가 아마 코스트리밍 하지 않을까.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공지사항이나 네, 뭐 유튜브 커뮤니티 포스트 이런 거. 아니면은 디스코드로 저희가 네.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